사실 지금 이 인사 관리 메뉴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초기 세팅 진행할 때 구성원 정보와 부서 정보를 저희 쪽에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세팅을 진행해 드리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좀 바뀌었을 때 이 메뉴에 들어와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설정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후에는 복사 생성만 해서 간단하게 수정만 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군별로 직위, 직급 단계, 이런 직급들을 설정을 해서 어떤 기본 베이스를 세팅을 해놓고요. 만약에 변경이 생겼다라고 하면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오늘 날짜 클릭해서 수정할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내용을 복사 생성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저희가 드리는 디폴트 값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변경해줘야 되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할 때는 좌측 상단에 적용일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ON을 해주셔야 적용이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적용 중인 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ON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체계 설정에서 변경된 내용 저장할 때는 ON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추가, 변동 사항이 있어서 바꿔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좌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군직위 직급 설정 가볼게요. 네, 해당 내용 보시면 방금 설정했던 인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각 구성원에게 직군, 직위, 직급 이런 내용들을 모두 설정을 해드리는데, 최초에 초기 세팅 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언제 적용할지에 대한 일자를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우측 하단에 활성화가 되고, 확인을 눌러주면 오늘 날짜, 미적용이라고 해서 오늘 날짜로 활성화되고, 지금 내용 보시면 변경 전이라 되어 있죠. 지금 이 내용은 기존까지 적용 중이던 내용인데 그럼 변경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가장 하단에 수정 버튼을 눌러줘야 이런 변경 내용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다만 꼭 참고하셔야 될 점은 변경하는 인원들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진영 님이 과장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차장이 됐어요. 직급은 그대로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진호 님은 만약에 그대로예요. 임원직 사장 그대로라면 이분들도 다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마 하나씩 진행하는 게 조금 우아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기능을 좌측에 엑셀로 한 번에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엑셀로 받아서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 추가를 진행하고요. 변경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도 복사 붙이기 하면 기존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업로드만 해주면 간단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상단에 적용일 설정에 ON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점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잘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구성원 관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구성원 관리 메뉴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 이희린님을 눌러보면 클릭했을 때 해당 인원의 정보가 나타나게 돼요. 뭐 사원번호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어떤 아이디 이런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관리자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이런 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해당 메뉴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메뉴로 나가고요. 신규 구성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개별 구성원이 추가가 됐을 때 좌측 상단에 뭐 개별 신규 등록하시면 방금 전에 봤던 그 템플릿 그대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한 명씩 등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대량 공채가 진행이 돼서 대량 신규 등록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양식을 받아서 그 엑셀 양식의 내용들을 다 채운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지금 여기 사원번호부터 이름, 부서명, 아이디, 근로형태, 계약기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게 돼요.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업로드 완료 버튼 누르면 대량 신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또 여기서 설명드릴 기능은 사실 인사관리라는 메뉴를 진입하면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부터 나오게 돼요.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주고 싶다, 아니면 이제 막 솔루션을 시작해서 계정 안내 메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해당 인원을 클릭을 하고
우측에 계정 관리 버튼 누르시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이렇게 드롭다운이 되는데요. 비밀번호 초기화를 누르면 지금 이분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초기화되고 해당 구성원의 이메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초기화가 되고요. 또 저희가 하나 설명드릴 점은 저희도 이게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어요. 구성원들한테 최초에 이 계정 안내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임시 비밀번호가 랜덤으로 지정이 되어서 발송이 됩니다. 구성원들은 그 도메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가 저희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로그인 진행한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정 안내 메일 발송 클릭한다고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 이 대상이 맞는지 참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면 안내 메일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보시면 이제 매핑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URL은 각 도메인, 각 기업마다 도메인 주소를 저희 드렸을 거예요. 그 도메인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계정 아이디, 임시 비밀번호, 조직도를 저희가 계정 등록한 그 기준으로 해서 자동 매핑이 돼서 나가게 되고요. 다음 눌렀을 때 이런 내용이 가는구나. 보시면 임시 비밀번호는 지금 다 암호화가 돼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돼서 완료를 눌렀을 때만 메일이 발송되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어떤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엑셀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필터 기준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필터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구성원 관리에 대한 메뉴는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구성원 등록 설정 메뉴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해당 메뉴는 방금 전에 저희가 이메일 보내고 어떤 안내 메일 보냈는데 그런 메일 내용들에 대한 그런 디폴트 값들을 수정을 하고 각 기업 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데 이 부분을 수정 버튼 눌러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회원 계정 안내 메일이라든지 비밀번호 초기 안내 메일이라든지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근로계약 이런 내용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메뉴여서 임시로 활성화만 해놨고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조직도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초기 세팅 해드리면 조직도가 모두 적용이 된 상태로 받아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조직에 팀이 바뀌거나 부서장이 바뀐다던가 팀원이 변동이 생겼을 때 이 조직도 관리 메뉴에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모든 내용이 바뀌어서 신규로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경우에만 신규로 해주시고 좀 변경 내용이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떤 팀의 좀 이동, 부서의 이동, 부서가 신규로 생기고 좀 마이너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측에 복사 생성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조직도 중에서 복사 생성할 리스트를 잡아서 복사 생성 눌러주시고요.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복사할 조직도가 이게 맞는지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재작년에 진행했던 조직도랑 좀 이번에 좀 유사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재작년에 적용 중이던 조직도가 불러와지게 되고 이 단계로 해서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 단계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초기 세팅 때 요청드렸던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초 파트, 팀, 실, 본부 이런 식으로 조직 레벨이 구성이 되는데 이 조직 레벨이 구성이 되어야 추후에 인사평가 진행을 하거나 또 성과관리 진행할 때 이 조직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레벨을 설정할 때는 상하위의 관계가 좀 명확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초기 세팅 진행할 때 정보를 자세히 여쭤보는 이유가 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벨이 변경이 생긴다.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레벨이 잘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추가되더라도 기존에는 팀까지만 운영하다가 구성 조직 레벨이 좀 많아져서 하단에 파트가 들어왔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 부서 생성 배치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서 생성 배치 메뉴도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메뉴는 여기 두 개가 있고요. 부서가 생성이 돼서 배치하는 과정 하나, 그 다음에 이 부서에 구성원들을 배치하는 과정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조직 중에서 예로 지금 영업관리부가 있죠.
영업관리부가 우리 회사 밑에 팀 단위로 좀 생겨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인HR 체험팀이 좀 삭제가 됐다, 이 팀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팀이다라고 하면 X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근데 지금 영업관리부 하단에 영업관리부에 인사총무부, 인사팀이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 온다라고 하면 팀 하단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아까 저희가 레벨 설정했던 이 파트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사용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음 구성원 배치 메뉴 보시면 저희 앞서서 부서 생성 배치했던 메뉴에서 이제 인원들을 넣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진영님 이분이 부서장이다, 별표 클릭하시면 부서장으로 바로 체크가 되세요.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서장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HR 체험팀에 여기에 부서장이 없다 하더라도 부서장 지정은 좀 필수여서 우선은 지정해 두시고 나중에 평가 진행할 때 어떻게 지금 평가 제외하고 진행하는지 이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고 이 부서장이 지정이 되면 저장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화면에 나와서 바로 적용을 눌러야 이 변경된 조직도가 모두 적용이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예약 적용을 했을 때도 어느 시점에 적용할 건지 적용 일자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내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하시면 클릭해서 날짜로 내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직도 관리까지 모두 알아서 지금 이제 관리자 설정상에서 인사 관리 메뉴, 관리자 설정 메뉴를 모두 알아보았고요. 저희 2시 15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 갖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 15분에 다시 인사평가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